안녕하세요. 창잡자의 개발 파트에서 브런치와 티스토리를 개발하고 있는 루크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티스토리 컴포즈 적용기입니다. 컴포즈들 적용하면서의 경험들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컴포즈 적용을 결심하고 실제 적용까지의 과정을 말해보겠습니다. 컴포즈에 대해 관심이 있었지만 아직 개발 중인 미완성 단계라 서비스에 적용할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구글 I/O에서 컴포즈 세션을 확인했고 베타 버전이 출시되었음도 알게 되어 적용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전체들 컴포즈로 변경하려면 팀원들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동의를 얻으려다 보니 코드 리뷰가 가능할 정도로 팀원들의 컴포즈 이해도를 높여야 했습니다. 스터디로 진행하면 좋았겠지만 당시에는 일정 등의 문제로 여건이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은 연습용 PR로 시작하였습니다. 막상 PR은 올렸지만 리뷰가 불가능하여 코드를 직접 보며 PR과 컴포즈에 대한 설명을 통해 이해도를 높여가면서 PR을 진행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PR이 오고 간 뒤 컴포즈에 대한 정리와 점진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접 코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모 프로그래밍을 진행하는 걸 끝으로 컴포즈에 대한 이해도가 코드 리뷰가 가능한 수준까지 높아졌고 적용을 위한 동의들을 얻어 합법적으로 적용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팀원들의 동의 말고 컴포즈 적용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선 컴포즈에 적합한 아키텍처는 MVVM이나 MVI 구조입니다. 컴포즈는 뷰에 반환값이 없어 프레젠트의 뷰를 넘기는 MVP 구조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코루틴을 권장하긴 하는데 사실 RxJava나 코루틴 어느 것을 사용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컴포즈에서의 비동기 함수는 모두 코루틴을 기반으로 작성되어 학습이 필요합니다. 이미지 로더 라이브러리는 코일만 공식적으로 컴포즈를 지원합니다. 이 부분은 발표를 보실 때쯤에는 다른 라이브러리도 지원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WinSDK가 20일 이상이어야 컴포즈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행히도 티스토리에서는 적용을 위한 사전 작업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티스토리 구조를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 도메인, 데이터, 티스토리 총 4개의 모듈로 구성하고 티스토리 모듈에서 다른 모듈 간의 주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레이어에서는 뷰 모델을 통한 MVVM 구조와 비동기를 위한 코루틴, 데이터 바인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뷰 모델을 통해서 UI와 로직을 분리하고 데이터 바인딩을 사용하여 XML에서 로직을 호출하고 있었기에 XML에서 컴포즈 UI로 변경하는 작업에 집중하여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컴포즈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과 제가 느낀 장점들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표를 보면서 기존의 UI와 컴포즈 UI와의 차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당연하게도 가장 큰 차이는 패러다임에 있습니다. 기존의 방식은 명령형 패러다임을 가지며 변경을 뷰가 아닌 뷰의 외부에서 조정하는 수동적인 구조를 가집니다. 이후에 데이터 바인딩으로 어느 정도 능동적인 형태로 작성이 가능해졌습니다. 컴포즈는 선언형 패러다임을 가지며 변경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행동합니다. 데이터로 어떤 UI를 그릴지 선언하면 스스로 데이터의 변화에 맞춰 화면을 재구성합니다. 또 다른 차이로는 커스텀 뷰의 작성 방식에 있습니다. 기존에는 클래스를 사용하여 뷰를 작성하였지만 컴포즈는 함수로 뷰를 작성하고 상속이 아닌 합성의 방식으로 UI를 확장합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한리로드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int나 dp 같은 값의 변경은 앱의 화면에서 바로 반영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혹시 플루터와 같이 완벽한 형태의 한리로드 기능을 기대하셨다면 제가 그랬듯 만족스럽지는 않으실 겁니다. 대신 프리뷰 어노테이션을 사용하면 실시간으로 UI를 보면서 작업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간단한 예제와 함께 차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UI를 기존의 방식으로 구현한다면 처음에는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이미지 뷰와 텍스트 뷰로 구성한 레이아웃을 작성하고 위와 같은 코드로 커스텀 뷰를 구현하게 될 것입니다. 해당 뷰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타이틀이 변경되는 기능을 위해 setTitle 함수를 작성하고 두 번째로 이미지의 클릭 기능을 위해 setOnClick이라는 함수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코드들 컴포즈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우선 ifKakaoView 클래스와 생성자는 컴포즈에선 컴포저블 어노테이션과 ifKakaoView 함수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setTitle 함수는 뷰의 파라미터로 변경되어 합수의 호출 없이도 타이틀이 변경될 때마다 스스로 재구성하도록 만들어주고 setOnClick 함수 역시 뷰의 파라미터로 변경됩니다. XML로 넘어와서 수직인 리니어 레이아웃은 컬럼으로 뷰의 크기는 필맥스 사이즈 함수로 대체됩니다. 이미지 뷰는 컴포즈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드로우브를 가져오기 위해서 페인터 리소스나 함수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컴포즈는 기존의 getString과 같이 리소스를 가져오는 함수들 페인터 리소스나 스트링 리소스와 같은 함수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텍스트 뷰는 컴포즈의 텍스트로 대체됩니다. 텍스트 뷰에 설정되어 있던 기본 스트링은 컴포즈에선 인자의 디폴트 값으로 변경이 됩니다. 또한 마진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들 스페이서나 패딩으로 대체하여 줍니다. 완성된 코드는 훨씬 더 적은 코드로 같은 기능을 구현하고 있고 상태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컴포즈에서는 모디파이어 클래스를 통해서 크기와 같은 속성들을 지정합니다. 모디파이어의 모든 함수는 체이닝 함수이고 속성들은 입력받은 순서대로 적용이 됩니다. 코드들 보면 패딩을 지정 후 백그라운드를 지정하면 패딩 영역에는 백그라운드가 표현이 안 된 걸 볼 수 있고 백그라운드를 지정 후 패딩을 지정하면 패딩 영역에도 백그라운드가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XML에서 속성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지만 컴포즈에서는 순서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물이 나올 수 있기에 UI를 구성할 때 이들을 고려하여 코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컴포저블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확인하였고 다음으로 필수 요소들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구성입니다. 컴포저블은 데이터의 변경에 맞춰 업데이트되며 이것을 재구성이라 합니다. 다만 재구성은 그냥 일어나지 않고 스테이트와 리멤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스테이트는 컴포즈에서 변경에 대한 트리거 역할을 합니다. 뷰 모델에서 라이브 데이터가 데이터의 옵저빙을 가능하게 했듯이 컴포즈에서는 스테이트가 해당 역할을 수행하며 값이 변경될 때 참조하고 있던 컴포저블들의 재구성이 진행됩니다. 리멤버는 데이터를 저장하여 재구성 시에 값을 복원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재구성이 진행되면 값들도 모두 초기화되기 때문에 값이 유지되어야 하거나 초기화나 생성에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리멤버를 통해 값을 유지시켜 주어야 합니다. 저장된 값은 컴포저블이 살아있는 동안은 지속적으로 유지됩니다. 코드들 보면 if 카카오 뷰에 클릭을 통해 카운터들을 일씩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운트가 증가될 때마다 재구성이 진행되어 if 카카오 뷰의 타이틀 영역이 변경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뷰가 재구성되어도 카운트가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리멤버를 이용하여 값을 유지시켜 주었습니다. 컴포즈에서 사용하게 될 대부분의 함수는 이와 같은 형태로 작성되며 이런 형태들 컴포즈에서는 스테이트풀이라고 합니다. 컴포즈에는 스테이트풀과 스테이트리스라는 두 가지 형태의 컴포저블이 존재합니다. 스테이트풀은 상태를 직접 가진 형태를 말하며 사용하는 곳과 관계없이 항상 동일한 상태를 사용하는 경우에 사용하면 좋습니다. 스테이트리스는 반대로 상태를 가지지 않고 입력받는 형태로 특정 상태에 제한되지 않고 다양한 곳에서 쓰는 경우 사용하면 좋습니다. 스테이트풀을 스테이트리스로 바꾸려면 상태나 이벤트들 직접 선언하지 않고 함수의 인자로 받도록 변경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들 컴포즈에서는 스테이트 호이스팅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개발하면서 느낀 컴포즈의 특징과 장점들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컴포즈는 코틀린을 베이스로 작성합니다. 코틀린에서 사용할 수 있는 if, for, when 등 다양한 API들을 활용할 수 있고 이들 통해서 데이터에 따라 동적으로 UI가 구성되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컴포즈의 뷰는 모두 함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함수로 구성되어 뷰에 대한 리턴 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래 예제 코드처럼 외부에서 의도치 않게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컴포즈 코드는 자연스럽게 사이드 이펙트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코드가 작성되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뛰어난 재사용성입니다. 예제 코드의 컨테이너와 같은 코드들 공통으로 분리하려면 기존에는 XML에서는 불가능하고 베이스 액티비티를 만들거나 그에 상응하는 커스텀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컴포즈는 그러한 작업 없이 내부의 그릴 뷰들을 인자로 받는 함수 하나로 간단하게 공통 컨테이너 작성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코드입니다. 구글의 예제 중에 하나이고 뒤로 가기 버튼 동작에 대해 공통 로직으로 분리한 코드입니다. 컴포즈는 컴포저블 어노테이션을 통해 UI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만들 수 있기에 이러한 이벤트 처리 로직도 손쉽게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로 컴포즈는 기존의 앱에서 점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높은 호환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XML에서 한 부분만 변경하려면 아래 코드의 컴포즈 뷰를 통해 일부만 컴포즈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클래스로 구현하여 XML에서 사용하고 싶다면 앱스트랙트 컴포즈 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컴포즈에서도 안드로이드 뷰를 사용하여 기존의 컴포넌트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제 코드처럼 팩토리에는 뷰를 생성하는 함수들, 업데이트에는 재구성 시 동작을 지정하면 다른 컴포즈 뷰와 마찬가지로 스테이트에 따라 능동적으로 재구성이 진행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장점들이 있지만 구글이 말한 장점을 요약하면
강력한 API로 직관적이면서도 짧은 코드들 빠르게 작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컴포즈입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적용하면서 겪은 문제점과 어떤 식으로 해결했는지를 공유해 보겠습니다. 처음은 기존에는 있었지만 컴포즈에서는 없어진 기능들로 인한 문제입니다. 개발을 하다 보면 폰트의 패딩이 유난히 큰 경우가 있습니다. 동일한 코드인데도 오른쪽 이미지의 텍스트 영역이 더 크게 잡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디자인을 맞출 수 없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텍스트 뷰의 경우 include 폰트 패딩을 사용하여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는데 텍스트 뷰를 대체하는 컴포즈의 텍스트에서는 폰트 패딩과 관련된 기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컴포즈에서 폰트 패딩을 없애려면 아래 코드처럼 컴포즈의 안드로이드 뷰를 통해서 텍스트 대신 텍스트 뷰를 사용하거나 커스텀한 구현이 필요했습니다. T스토리에서는 exclude 폰트 패딩이라는 확장 함수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간단하게 코드를 설명하자면 첫 번째로 컴포즈의 폰트 로드를 통해서 텍스트 스타일에서 타입페이스를 얻고 두 번째로 텍스트 페인트를 사용하여 타입페이스에서 폰트의 패딩을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값을 통해 뷰의 크기와 텍스트의 위치를 조정하여 기존의 안드로이드에서 폰트 패딩을 제거한 것과 동일한 효과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전체 코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컴포즈에는 리사이클러 뷰를 대체하는 레이지 리스트가 있습니다. 레이지 리스트는 어댑터나 뷰홀더, 디프 유틸의 코드 없이도 리사이클러 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기능이 구현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두 번째 문제인 애니메이션 기능의 부재입니다. 왼쪽 화면은 리사이클러 뷰로 구현된 화면입니다. 별도 작업 없이 노티파이 함수를 통해 추가, 삭제, 이동 등의 애니메이션 등을 동작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레이지 리스트로 구현한 오른쪽 화면은 변경에 대해서 별도의 애니메이션 없이 즉각적으로 화면을 재구성합니다. 레이지 리스트의 설명에도 애니메이션은 아직 지원하지 않으며 즉각적으로 재구성될 것이라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발표를 보시는 시점에서는 해당 기능이 지원되길 바라지만 구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T스토리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애니메이션 기능을 구현하여 적용하였습니다. 작성한 코드의 일부분입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우선 컴포즈의 onGlobally positioned 함수를 통해 위치값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인덱스 변경 시에 해당 값을 기반으로 이동에 필요한 값을 계산하여 애니메이션을 실행하였습니다. 추가 삭제의 경우 컴포즈의 animated visibility 함수를 사용하였습니다. 오른쪽 화면은 컴포즈의 레이지 리스트에 커스텀한 아이템 애니메이션이 적용된 화면입니다. 자세한 코드는 하단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컴포넌트의 종류입니다. 현재 1.0 버전을 기준으로 뷰 페이저나 스와이프 투 리프레시 등의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많은 뷰들이 실험 API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부족한 컴포넌트들은 구글이 별도의 라이브러리를 통해 제공하고 있기에 버전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너무 완벽하게 매테리얼 가이드를 따르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텍스트의 폰트 사이즈에 대해 DP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SP나 EM과 같은 텍스트 유닛을 사용하는 것이 매테리얼이나 접근성에도 맞지만 디자인에 따라서는 DP가 필요한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T스토리에서도 디자인적 요소를 위해서 DP를 사용하여 구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DP가 안되는 문제는 컴포즈의 컴포지션 로컬 프로바이더 함수를 사용하면 우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함수는 내부의 뷰들에게 특정 항목에 대해 특정 값을 사용하도록 지정이 가능한데 이 함수를 사용하여 폰트 스케일을 1F로 지정하면 SP를 DP처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크기 조절이 불가능한 몇 가지 컴포넌트들이 있습니다. 스위치를 예로 들면 매테리얼 가이드에서 스위치의 높이는 20dp이고 넓이는 34dp입니다. 컴포즈의 스위치 코드를 보면 require 사이즈로 크기를 지정하고 그 크기는 정확하게 매테리얼 가이드에 맞는 높이와 넓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require 사이즈로 크기를 지정하면 외부에서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해당 크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게다가 기본 컴포넌트들을 구성하는 함수 대부분은 프라이빗으로 작성되어 있고 상속 또한 불가능합니다. 만약 모든 기능은 동일하지만 트랙이 긴 스위치를 사용하고 싶다면 스위치와 관련된 모든 코드를 복사하여 넓이 부분만 수정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제 컴포즈 적용 후에 T스토리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공유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코드는 컴포즈로 전환한 대표 블로그 화면의 코드입니다. 위에서부터 보면 스와이프 리프레시가 가능하고 리프레시할 경우에는 어떤 코드가 실행되는지들, 내부에는 최상단의 타이틀 영역이 있고
그 아래에는 카테고리 화면과 블로그 화면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다이얼로그에 대한 처리가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컴포즈로 변환한 화면들은 이렇게 짧은 함수 몇 줄을 순서대로 읽는 것만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컴포즈로 전환한 화면들입니다. 작업을 진행한 순서대로 화면을 넣어봤습니다. 왼쪽부터 앱 정보, 글뷰, 블로그 유입 로그, 블로그 공지, 임시 저장, 대표 블로그 화면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총 6개의 화면을 컴포즈로 전환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수치도 같이 보겠습니다. 코드 라인 수는 XML 코드는 줄고 코틀린 코드는 늘어 대략 1400줄가량의 코드가 늘어났습니다. 공통으로 사용할 뷰들이 기존 코드와 컴포즈 코드 두 벌로 구현되어 있는 게 코드량을 늘리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앱 번들의 용량도 약 5MB 정도 늘어났습니다. 기존의 컴펜 라이브러리들을 제거하지 않은 채로 컴포즈를 추가하여 컴포즈 라이브러리의 크기만큼 용량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모두 100% 전환이 완료되면 줄어든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발 속도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장점에도 언급했듯이 뷰들 작성하는 시간은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앞서 말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데 시간이 걸려 작업의 총 시간은 크게 감소하진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 컴포즈들 적용해도 될까요? 사실 앞서 말한 문제점들은 서비스에 따라 전혀 문제가 안 되거나 굉장히 사소한 문제점들이고, 또 다른 문제점들은 찾고 싶어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에 반해 장점은 XML에 비교하기도 아까울 만큼 굉장히 명확한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적용을 망설이게 하는 이유는 컴포즈가 마음에 안 들기보단 업무가 바쁘거나 버전이 올라가면서 레퍼런스가 많아지길 기다리는 것 때문일 겁니다. 구글은 컴포즈와 함께 더 좋고 더 빠른 앱을 만들라 하였습니다. 버전이 올라가면 더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티스토리에 작업하는 동안 현재 버전도 충분히 서비스들 커버할 만하다고 느꼈고, 작은 부분만 변경하는 것도 가능해 바쁘시겠지만 틈틈이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아직 망설이고 계신다면 더 좋고 더 빠른 앱을 컴포즈와 함께하면 어떨까요?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